네,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가 있을 거고요. 스프링 2번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run as, run on server 하시면 아마 실행이 될 거고요. 혹시 그 출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신호 등록해 드렸으니까 신호로도 출결 확인 가능하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아마 화면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메인 페이지라고 떠 있죠. 개발자 도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인 페이지는 로그인과 게시판 메인이라고 한 두 가지 기능 메뉴만 딱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만들지는 않았어요. 어떤 컨트롤러가 동작하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저희가 만들었던 컨트롤러 중에서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패키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홈 컨트롤러의 홈 메서드에서 아마 여기가 home.jsp일 겁니다. 그래서 home.jsp로 그 뷰를 보여주도록 딱 그렇게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만들었던 기능들은 이 게시판 메인에 해당하는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판 메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청 주소를 보시면은요, 보드의 메인으로 바뀝니다. 서버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보드고, 보드 밑에 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고 여기 있는 JSP는 그 웹 INF 폴더 밑에 views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폴더 밑에 다시 하위 폴더로 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위 보드라고 하는 하위 폴더 밑에 main.jsp가 있을 거고요.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글 목록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글 목록을 보여준다. 테이블 형태로 글 목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까지 가서 셀렉트 문장을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 그 로그들을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 게시판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갯방식의 요청이 가는 거고요. 그 요청을 보드 컨트롤러의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 요청을 처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제일 처음에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클릭한다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그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리퀘스트를 분석을 하죠. 요청 주소와 요청 메서드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매핑되어 있는 요청 주소와 요청 메서드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를 호출하게 되죠.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 그게 여기서 지금 로그에서 출력되는 보드 컨트롤러예요. 보드 컨트롤러는 보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죠. 보드 서비스의 그 셀렉트가 전체 읽기 기능이고요. 서비스는 무엇을 이용하고 있냐면 DAO, 리파지토리 퍼시스턴스 레이어의 DAO를 이용을 합니다. DAO의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죠. 그 다음에는 매퍼 메서드들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DAO가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스프링에다가 추가를 한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myBatis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추가를 했었죠. 이 myBatis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DAO에서 코드 작성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myBatis 설정만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뭐 매퍼 파일 만들어야 되고 config 파일 만들어야 되고 그런 XML 파일들을 작성하는 게 좀 있었지만 그러고 나면 이런 문장들 있죠. SQL 문장들을 실행하거나
실행한 그 결과를 뭐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가 어레이 리스트를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DAO가 그 어레이 리스트를 서비스한테 주고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주면 컨트롤러는 자기가 받은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모델이라고 하는 곳에 실었을 거예요. 소스 코드를 보시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가 사용이 됐을 겁니다. 모델에 실어서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주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JSP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JSP. 그래서 JSP가 뷰를 만들어주면 그 뷰가 리스판스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죠. 그림이 쭉 이제 그려지시죠. 예, 하도 이제는 많이 해서 그죠? 그런 과정을 로그로 지금 그 순서를 로그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게시판 메인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전체 기능이에요. 전체 검색 기능, 전체 목록 보기고요. 아직 우리가 검색은 못 넣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을 작성하게 되면 색을 작성 페이지에서 지금 현재는 무조건 게스트로만 글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 로그인한 사용자가 새 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그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새 글 작성 페이지에서 오늘 목요일이죠. 제목 입력하고요.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글이 제일 위쪽에 올라가 있죠. 방금 시간으로 등록이 됐을 겁니다. 1월 27일 그 다음에 9시 46분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제목은 목요일. 그래서 새 글 작성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그 글 제목에 링크가 전부 달려 있죠. 글 제목에 링크가 달려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상세 보기 페이지가 되고요.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는 제목과 내용과 누가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작성했는지라고 하는 정보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는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보기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세 보기를 했다가 메인으로 가게 되면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조회수가 늘어나게 되고 다시 들어가면 한 번 더 봤으니까 조회수가 한 번 더 늘어났겠죠. 자, 여기에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는 여기에 뒀어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수정하게끔 했고요. 수정 기능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타이틀과 컨텐트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타이틀과 컨텐트가 read only여서 수정을 못하는 상태였었고요. 지금은 read only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가 수정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방금 한 거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별로 웃고 싶지가 않아요.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 완료. 그러면 수정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바뀐 내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삭제를 하려면 일단은 수정을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삭제를 하도록 저희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물어보죠. 정말 삭제할까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고 나면 어디로 되돌아오게끔 만들었냐면 저희는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그 목록에서 그 녀석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만든 그런 스프링 2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게시판 하나 정도를 만드실 수가 있으시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용하는 기능들이 다 여기에서 조금씩 더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 구조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스프링 프로젝트가 그 폴더 구조가 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희가 뭐 MVC로 나누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서비스
퍼시스턴스 또 이렇게 계층들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작성하는 폴더들도 되게 많고요. 작성하는 파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파일 구조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되면 그 폼.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Maven이라고 하는 빌드 툴이 사용하는 파일이고요.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설정들을 다룬다. 그러면 Maven이 자동으로 빌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XML 파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XML 파일들이 있는데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모든 프로젝트에는 다 web.xml이 있어요. web.xml은 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가 사용하는 그런 파일이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하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리스폰스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러면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필터는 뭐가 있는지, 리스너는 뭐가 있는지, 서블릿 클래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web.xml이에요. 그러니까 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필터, 리스너, 서블릿 그리고 JSP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하는 게 web.xml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만 있는 XML 파일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그림을 그리자면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리퀘스트를 보내요.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것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가 있어요. 네. 와스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따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와스에 그냥 서블릿과 JSP만 가지고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희가 JSP 1번에서부터 JSP 몇 번까지였죠? 거기서 했었던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일들이 많았죠.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구현하기보다는 컨트롤러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 매핑 시켜주는 거에 막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SQL 문장,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막 이거 처리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작업하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동화해 주는 게 뭐냐면 와스 안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넣어주는 거예요. 스프링 컨테이너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스패처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든 리퀘스트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매핑되어 있는 그 컨트롤러들을 찾아서 실행을 시켜주죠. 그러려면 이 그 스프링 컨테이너가 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DB를 연결하기 위한 컴포넌트라든가 등등등 이런 스프링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프론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컴포넌트, 그 다음에 뭐 리파지토리 컴포넌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컴포넌트 등등등 이런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그거를 설정하는 파일이 루트 컨텍스트.xml. 예, 컨텍스트.xml. 그 다음에 이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서블릿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서블릿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객체들을 설정하는 파일이 뭐냐면 서블릿 컨텍스트.xml이에요. 그래서 객체들이 생성되는 순서가 web.xml에 의해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쭉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스프링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면 루트 컨텍스트.xml에 의해서
프론트 컨트롤러 컴포넌트, 그 다음에 서비스 컴포넌트, 리파지토리 컴포넌트, 뭐 데이터베이스 마이바티스 컴포넌트, 이런 컴포넌트들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생성이 됐으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용하는 컨트롤러들, 우리는 지금까지는 보드 컨트롤러밖에 없었지만 그 보드 컨트롤러 자체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설정들을 하는 게 저런 XML 파일들이고요. XML 파일이 있는 위치는 src main 웹앱 밑에 있어요. src main 웹앱 밑에 있고요. 웹앱 중에서도 웹 inf라고 하는 특별한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는 서버 외부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서버 내부에서는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폴더고요. 그래서 이 밑에 web.xml도 있고 스프링에 관련된 컨텍스트 XML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같은 폴더 밑에 웹 inf라고 하는 폴더 밑에 또 어떤 폴더가 있냐면 views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JSP들을 저장해 주시는 폴더가 되는 거예요. JSP를 여기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JSP에서 뭐 이미지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뭐 이미지 태그로 추가를 한다거나 별도의 CSS 파일을 적용을 한다거나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 따로 만들어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사용하는 리소스는 어디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웹앱 밑에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이미지 폴더 만들어주고 자바스크립트 폴더 만들어주고 CSS 폴더 만들어서 각각 필요한 것 파일들을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JSP가 이 폴더 밑에 있는 리소스 밑에 있는 녀석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폴더는 뭐냐면 SL source main java예요. 그러니까 source main 웹앱이 있고 source main java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ource main java는 source main src main java, src main java는 컨트롤러 패키지, 도메인 패키지, 퍼시스턴스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 등등등. 그러니까 웹 서버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바 클래스들을 작성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기능별로 묶어서 패키지 이름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 패키지 이름들이 아마 그 컨텍스트 XML 파일에서 스캔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거예요. 컴포넌트 스캔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rc main resource가 또 따로 있어요. src main resource는 말 그대로 그 자원 리소스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 리소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XML 파일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작성했었던 그 XML 파일들이 뭐였었냐면 로그 관련 XML,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설정에 관한 XML, 마이바티스가 이용할 SQL 문장들에 대한 XML 이런 그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이 어떤 환경 설정으로 사용하게 될 XML 파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resources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저희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쭉 전체적인 구조 다 아시겠죠? 네, 오늘 첫 시간은 무엇을 먼저 해보냐면 회원 가입 로그인보다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게 게시판 메인에서 딱 한 가지 기능 지금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검색할 수 있는 SQL 문장 만들어 썼었죠. 그죠? 게다가 그 매퍼 잠깐만 볼까요? 지금 boardmapper.xml을 열었어요. boardmapper.xml 열었고요. src main resource mapper boardmapper 여기 있고요. 제가 만들어 드렸던 쿼리 기억나시죠? 이런 쿼리 기억나시죠? 동적으로 쿼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SQL 문장을 만들 때 완성된 형태의 SQL 문장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delete from table, 그 다음에 where,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어떤 값 이런 식으로
그 딱 정적인 SQL 문장이 아니라 실행될 때마다 SQL 문장이 동적으로 바뀌는 문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조건 검사를 하죠. 조건 검사를 해서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1이면 where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2라고 되어 있으면 where저는 컨텐츠에 관련된 where절로 만들어주고, 만약에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where저를 타이틀과 또는 컨텐츠에 대한 where절을 만들어주고, 그도 아니고 모든 게 아니고 타입이 만약에 4번이라고 한다면 where 구문을 유저 아이디에 관련된 where절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JSP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SQL 문장을 4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select where order by 하나 만들고, select where order by 두 번째 만들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SQL 문장을 4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DAO에서 직접 타입을 검사하면서 1번 SQL 문장을 사용할지 2번 SQL 문장을 사용할지 이거를 결정한 다음에 SQL 문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세팅한 다음에 SQL 문장을 실행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전부 다 누가 다 대신해 줄 거냐 하면 마이바티스가 다 대신해 줄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그 동적인 쿼리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AO에서는 요거 DAO 만든 게 있으니까 DAO 볼게요. 보드다오 인프를 보겠습니다. 보드다오 인프를 보시면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read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 만들었을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진짜 몇 줄 안 돼. 보드에서 파라미터 타입하고 파라미터 키워드가 있어가지고요. 맵을 하나 만들었어요. 맵 객체를 생성한 이유는 그 SQL, 그러니까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한테 파라미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맵에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키값과 맵에 있는 키워드라고 하는 이 키값들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매퍼에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타입은 여기 있는 테스트에서 타입이 사용이 되고, 키워드는 샵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용이 돼요. 이렇게 그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한테 SQL 문장에서 사용할 파라미터들, 이런 파라미터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보드다오 인프에서 맵을 선언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맵을 생성하고 여기에 있는 이름은 SQL 문장 만들 때 그 파라미터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파라미터에 적절한 값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키 밸류로 적절한 값들만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SQL 문장을 사용할 때 이 파라미터 값을 보고서 SQL 문장이 where절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거기에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실행이 되는. 그래서 이 DAO가 정말 간단하죠. 정말 두세 줄이면 DAO가 끝나버리는 그런 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DAO까지는 만들었었는데 검색할 수 있는 UI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아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요거 완성시켜 보고요. 그런 다음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어제 한 것까지 해서. 네, 질문 없으시면 파일 열어주시는데요. 우선 이 메인 화면에서 검색 기능은 메인 화면에서 넣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 게시판 메인 페이지에서 이 메뉴들 밑에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검색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그 드롭다운 리스트 만들어서 여기서 뭐 제목으로 검색할 거냐, 뭐 내용으로 검색할 거냐 이런 거 보여주면 되고, 검색어 입력할 수 있는 창 인풋 만들어주면 되고, 버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검색 기능을 위한 UI가 될 거예요. 그거를 메인 페이지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다가 검색 기능을 넣으시려면 무슨 파일을 보셔야 되냐면 src main, 웹앱, 웹 inf, 뷰스 보드 밑에 메인이 뭐죠? 여기 main.jsp라고 있죠. main.jsp를 열어보시고요. main.jsp를 열어보시고 네, 쭉 보시면 여기가 바디죠. 바디고 게시판 메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로그인 메뉴 있네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가는 메뉴, 색을 작성 메뉴가 있고 요 밑에쯤에다가 만들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다가 div 하나 넣어서 여기가 검색 기능 여기는 검색 기능을 위한 UI 검색 기능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폼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폼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폼. 폼에는 어떤 액션으로 보낼 거냐, 어떤 URL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서드로 보낼 거냐 이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검색에서는 뭐 굳이 포스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갯방식으로 이 리퀘스트 URL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그냥 보내버리시면 될 거고, 우선 드롭다운 리스트를 만드실 때 드롭다운 리스트는 셀렉트로 만들면 되죠. 그죠? 기억나세요? 셀렉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셀렉트에다가 네임 속성을 주셔야 돼요. 네임 속성을 타입이라고 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내용 제목으로 검색하기, 2번 내용으로 검색하기, 뭐 이런 식으로. 셀렉트 안에다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옵션. 첫 번째 옵션이 저희는 4개가 있어요. 1, 2, 3, 4 했었잖아요. 아까 SQL 문장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4개.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글 제목으로 검색하기. 두 번째가 내용으로 검색하기. 세 번째는 제목 또는 내용으로 검색하기. 마지막으로는 작성자 아이디, 글쓴이로 검색하기. 요 4가지였죠. 이 4가지였고 여기에다가 값을 주시면 돼요. 옵션에다가 값을 주시면 됩니다. 여긴 1번. 1, 2, 3, 4로 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야 그 값을 그냥 그대로 DAO까지 가서 DAO에서 그 타입에다가 딱 세팅해버리면 되니까. 여기는 밸류가 내용 2번. SQL 만든 그 순서예요. 아까 where title, where content, where title 또는 content. 그게 3번. 4번이 where user ID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밸류 4번. 자, 이렇게 해서 드롭다운 리스트가 완성이 됐고 그 옆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인풋을 넣으면 되죠. 타입은 검색어니까 문자열이면 충분하고요. 네임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치하기 위한 검색어잖아요. 키워드. 그렇죠? 네, 플레이스홀더를 주시면 그렇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주시면 좋겠고 검색어가 비어있으면 안 되죠.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required 속성을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될까요? input type submit이 있으면 되겠죠. 전송 버튼. 그래서 여기는 value 속성만 더 주시면 되고요. 검색 이런 정도로만 UI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DAO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하고 서비스만 더 추가하면 되고요. UI가 완성이 되면 뭐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JSP 게시판 메인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네, 요거예요. 이게 제목, 내용, 제목 플러스 내용, 제목 또는 내용이란 뜻이겠죠. 작성자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 이렇게 되죠. 자, 보면 아까 제가 검색 버튼을 눌렀더니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로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돼버렸고 요청 주소가 보드 메인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라고 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네요. 여기가 메인이라고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메인이라고 바뀌지 않은 이유는 제가 여기 액션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액션을 저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 보드에 지금 현재 폴더가 보드죠. 현재 폴더가 보드고 보드에 search로 보낼 거예요. 검색해라 search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이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없다고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여기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 제목을 선택하고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하면 찾을 수 없음. representation 찾지 못한다. 리소스를 위한 representation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없는 거고 요청 주소를 보세요. 우리가 컨트롤러를 어떻게 매핑을 시켜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돼요. 서버 주소, 포트, 컨텍스트 패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드. 그럼 보드로 시작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에다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핑은 search라고 매핑을 시키면 되겠죠. 나머지 타입하고 키워드는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만 해버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타입은 인트로 변환해 주고 키워드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 줄 거예요. 그렇게 컨트롤러 만드는 게 쉬워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보드 컨트롤러로 가셔야 돼요. 보드 컨트롤러 열어보세요. 보드 컨트롤러 클래스를 열어보시면 일단 여기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서드들은 request URL이 전부 다 보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드 뒤쪽에 있는 리퀘스트 주소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밑에 메서드에서는. 제일 끝에 가서 만들겠습니다. 제일 끝에 가서요. 일단 public 메서드를 만약에 void로 해버리게 되면 JSP를 search.jsp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스트링을 리턴하게 되면 뭐 리다이렉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JSP 파일 이름을 리턴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컨트롤러에서 void 그래버리면 JSP가 요청 주소 가지고서 update.jsp 이런 식으로 찾죠. 여기를 void로 할라 치면 search.jsp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UI가 테이블 보여주는 거고 테이블 보여주는 거는 메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냥 메인을 재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스트링을 리턴하도록 만들 거예요. 리턴하도록 만들 거고 파라미터로 타입 그 다음에 스트링 키워드 이렇게 선언을 할 거예요. 일단 에러 없애려면 리턴 문장까지는 있어야 에러는 없겠죠. 자, 여기를 타입이라고 하는 이유, 타입이라고 변수 이름을 써준 이유는 아까 JSP에서 여기가 네임이 뭐,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타입이죠. 타입. 그 다음에 여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키워드죠. 그래서 타입, 키워드,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를 타입하고 키워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넣어줘요.
만약에 여기 변수 이름을 다른 변수 이름으로 써버리면 그러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못 찾아요. 근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억나요? 어노테이션이 있었어요. 어노테이션. 변수를 선언할 때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었어요. 그거를 붙여주면 변수 이름이 달라도 여기다가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라미터 이름이 뭔데 그거를 여기 있는 변수에다 세팅해라 라고 우리가 세팅할 수 있어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으면 그냥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하고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편하실 겁니다. 이게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메서드 이름 위에는 리퀘스트 매핑을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가 처리할 메서드가 보드 붙이고 그 뒤에다가 search 이게 우리가 만들 거고요. 방식은 메서드인데 무슨 방식? get 방식이죠. 폼에서 보내는 방식이 get 방식이잖아요. 그죠? 자, 우선 로그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정말로 타입과 키워드가 제대로 왔는지 로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메서드가 호출이 된 거고요. 그다음 그 안에 타입 int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문자열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순서대로 타입과 키워드가 제대로 왔는지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런 로그가 출력되고 콘솔창에 출력이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거기를 가기 위해서 게시판 메인에서 여기 예를 들면 제목 플러스 내용 이거는 타입이 3번이에요. 그죠? 타입 3번일 거고 이렇게 얘가 검색어일 거고 한글 넣어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글을 넣어도 한글이 깨지지 않고 들어와야 돼요. 검색하게 되면 네, 요거는 JSP 못 찾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컨트롤러는 제대로 왔나 봐요. 컨트롤은 제대로 온 것 같고 자,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서치 메서드가 호출이 잘 됐죠. 그리고 타입에는 아까 제가 제목 내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3번. 그 다음에 키워드는 제가 검색하려고 넣었던 키워드가 잘 전달이 됐죠. 오,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드의 메인으로 가라. 보드의 main.jsp를 열어줘라. 이거 뭐냐 하면 전체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웹 inf 밑에 웹 views 웹 inf는 원래 웹앱 밑에 있는 거죠. views 밑에 그 다음에 보드 밑에 main.jsp 파일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리턴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웹 inf 밑에 views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리턴해주는 값이 그 뒤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전미사로 JSP가 붙죠. 자, 이거는 앞에 얘를 붙여야 되나요? 서블릿 컨텍스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네요. 이거 서블릿 컨텍스트 XML입니다.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보니까 웹 inf views 뒤에 슬래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슬래시를 한 번 더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접두사고 슬래시까지가 접두사고 전미사는 .jsp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 리턴할 때 여기서 리턴할 때는 얘는 빼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가 접두사. 그렇죠? 여기까지가 접두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접두사 뒤에 우리가 리턴한 값이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렇게 전미사가 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할 때 슬래시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그 설정 서블릿 컨텍스트.xml 그 설정 파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갈 거고 검색이 끝나고 나면 main.jsp로 갈 거예요. 근데 main.jsp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검색된 결과 리스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검색된 결과 리스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리스트를 JSP한테까지 줘야 돼요. 컨트롤러가 JSP한테 어떤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가 뭐예요? 스프링에서. 모델이었잖아요. 그죠? 모델. 자, 여기 루틴은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메인 페이지 보기. 메인 페이지 보기랑 똑같아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모델을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셀렉트 메소드 호출해서 어레이 리스트가 오면 그 어레이 리스트를 모델에다가 속성, 어트리뷰트로 추가를 하는데 보드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를 해주면 돼요. JSP에서 EL로 보드 리스트라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요 과정하고 똑같아요. 요 과정하고. 단지 여기서는 어차피 main.jsp로 갈 거여서 void라고 한 것뿐이고요. 여기서는 search.jsp로 갈 게 아니라 보드 main.jsp로 가야 될 거니까 리턴을 이렇게 한 거고.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모델을 더 선언을 하셔야 돼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나 뷰한테 줄 게 있어. 뷰한테 전달해야 될 데이터가 있어. 라고 모델을 선언하고 그 모델은 어떻게 채울 거냐면 리스트가 있다면 리스트 보드가 있다면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보드 서비스 아마 이거 주입 받았을 거예요. 클래스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주입 받았을 거고 select 네.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우리가 BNO가 아니라 타입 키워드 이런 메서드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이런 메서드가 있어서 search 타입과 search 키워드를 전달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서드만 있다면 이제 모델에다가 검색된 결과를 add attribute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보드 리스트 여기를 보드 리스트라고 맞춰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JSP 파일에서 EL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드 리스트라고 하는 EL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서 JSP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검색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드 서비스에 얘가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설치한다 그러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있는 타입과 키워드 가지고 와서 서비스한테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자, 셀렉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타입은 int고요. 뒤에 키워드는 스트링이에요. 그럼 그 순서로 보드 서비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드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보드 서비스로 가셔서 리턴 타입은 뭐가 되고 리턴 타입은 리스트 보드가 되고 메서드 이름은 select면 되는데 앞에 첫 번째 파라미터의 타입은 int 그죠? 여기가 검색하기 위한 타입 1, 2, 3, 4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문자열 타입 이 문자열이 검색을 하기 위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요렇게 그 보드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보드 컨트롤러는 이제 에러가 없어져요. 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보드 컨트롤러는 이제 서비스 객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셀렉트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인터페이스일 뿐이고 얘를 구현한 클래스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드 서비스 인풋. 여기는 보드 서비스 인풋입니다. 에러 나고 있어요. 보드 서비스 인풋.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일 끝에 가서 만들게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없는 메서드 하나가 딱 보일 거예요. 저거 딱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보드, 다오, 그죠? 줘라 이거죠. 무엇을 줘라? 검색 결과 줘라. 여기다 서치 타입하고 서치 키워드. 우리가 메서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것만 호출하면 끝. 로그나 출력을 해볼까요? 로그.info라고 해서 여기다가 select search 타입이 무엇인지 아마 그대로 전송이 돼야 될 거예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된 그 값들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search 타입, 그다음에 search 키워드. 네, 이제 이렇게 하면 검색 기능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다오와 다오 인풋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만드시는 분들은 검색 기능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 기능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메인부터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EX 2번 게시판 메인. 그럼 여기 이렇게 검색 메뉴가 있고요. 지금 검색 메뉴가 있고, 자, 보면 일단 작성자부터 한번 볼까요? 작성자가 게스트랑 어드민 둘밖에 없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글쓴이 게스트 다 입력하지 말고요. 구라고만 해볼게요. 검색 어때요? 작성자가 게스트인 사람들 다 보여주죠. 그렇죠? 네. 글쓴이 어드민 AD만 해볼까요? AD 아니면 DM 어드민에서 DM 그러면 DM이 들어가 있는 작성자들 다 찾아주죠. 글쓴이는 동작 잘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목으로 검색하기. 제목에 바티스가 들어간 거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밖에 없군요. 하나밖에 없죠? 아니면 테스트가 들어간 거 찾아볼까요? 네. 대문자 테스트도 찾아주고 소문자 테스트도 찾아주죠. 우리 대소문자 구별 없게끔 했으니까. 내용으로 찾아볼까요? 내용에 테스트가 들어간 거 찾아볼까요? 지금 제목에는 테스트가 안 보이지만 아마 얘네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내용 안에 어딘가에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잘 되죠? 네. 그리고 제목과 내용, 테스트 다 TE까지만 해도요. 네. 그러면 제목에 TE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용에 TE가 들어간 녀석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잘 되죠? 그렇죠? 혹시 안 되시는 분? 그 로그들을 꼭 확인을 하세요. 로그가 어떻게 어떤 SQL 문장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검색할 때 where user ID like 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 title like 도 있고요. where content like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where lower title like 또는 content like. 그래서 우리 그 테스트 다 해본 거예요. 결과 몇 개씩 나오는지. 네. 질문 없으십니까? 다들 잘 되시죠?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